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이재명이 만일에 정리가 된다면요, 뭐 감옥에 가거나 뭐 어쨌거나 대선 주자에서 이제 이렇게 탈락하는 거죠. 이탈하는 건데 이미 번외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야권에서도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삼총 삼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총 삼김. 야권에서요, 이재명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물로 전직 총리 3명, 그리고 김씨성을 가진 3명,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좀 재밌죠? 삼총 삼김. 전병은 친문 인사죠. 그리고 반명입니다, 이 사람은. 대놓고 이제 이재명과는 각을 세우는 인물인데요. 이재명이 끝나면 삼총 삼김의 시대가 온다. 야권에서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는데 차기 대선 레이스를 벌일 수 있는 인물로 삼총 삼김을 보고 있네요. 여기 삼총에는 어쨌거나 이낙연을 이제 비롯해서 정세균, 김부겸 요 3명이 삼총이 되겠죠. 근데 그 삼총 가운데 현실적으로 정치력이 살아있거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물은 글쎄요, 이 김부겸 정도 아닙니까? 김부겸. 이낙연은 끝났어요. 지난번에 그 총선에서 그 광주 자기 지역구 자기가 이제 본거지에서 대패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허접한 그민 누굽니까? 거기한테요. 너무 적게 얻었더라고요. 10몇 프로밖에 못 얻었잖아요. 아, 정말 그걸 보고 좀 깜놀했는데요. 야, 광주 사람들 혹은 전라도 사람들이 대단히 무섭다라는 걸 그때 한번 봤고요. 어쨌거나 이낙연은 그걸 이제 이렇게 통해서 사실상 정치 생명 끝났다라고 봐야죠. 자기가 탈당할 때 따라 나온 뭐 정치인도 없었고 거의 세력 자체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이낙연이 믿는 것은 전라도 플러스 그 문재인이었는데 전라도가 이제 이낙연을 버렸다라고 봐야죠. 전략적으로 버렸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믿고 있는 뒷배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인데 문재인 입장에서도 보면요, 가능성 없는 사람한테 투자할 사람이 아니에요. 문도 뭐 그냥 바로 버립니다. 이낙연을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는 대해주겠지만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세균도 마찬가지고요. 정세균은 옛날부터 뜬 적이 없어요. 여론조사 돌려보면은 항상 1%뭐 그런 수준이지. 그래서 정세균을 띄운다라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 정세균을 아는 사람은요, 이낙연보다 좋다라고 뭐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이제 가까이 이제 이렇게 겪어본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뭐 정세균보다 아니 이낙연보다 정세균이 좀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고, 다만 정세균은 나이가 꽤 많습니다. 이낙연보다도 나이가 몇 살 위잖아요. 그래서 정세균도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그 밋밋하죠. 좀 뭔가 이렇게 매력 있는 그런 요소가 거의 없다 보니까 뜨지 못한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문의 입장에서는 정세균도 좋은 카드이긴 한데 뜨지 않는 사람이라 거기도 결국에는 그래서 가능성을 조금 갖고 있는 것은 삼총 중에는요, 요 김부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김부겸도 약점이 여기도 화끈한 맛이 없고 뭔가 이렇게 이 지지도를 올릴 만한 그런 어떤 확실한 유인책이 없죠. 사람 자체도 그닥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는데 다만 다소 신뢰감은 간다라는 그런 평이 있죠. 그래서 앞에 그 두 사람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반도 TK이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점은 있는데 근데 죽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부겸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상김은요, 요 2명, 김동연, 김경수, 그리고 뭐 또 있습니다. 이광재도 여기 이제 연결을 하더라고요. 이광재도 김두관이죠, 김두관. 삼총 상김에 김두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는 일반적인 평은 아니고 이 사람 전병헌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은 삼총 삼김에 그렇게 들어간다. 김두관을 포함해서 김경수 여기 그리고 이제 김동연 이런 사람들인데요. 삼김 중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제가 볼 때는 김동연, 김경수의 2파전으로 보입니다. 둘 중에 누가 치고 나갈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지율 대결에서 앞서는 사람이 결국에는 세를 쥐겠죠. 문재인의 선택을 받을 겁니다. 문재인은 지금 양다리를 걸쳐놨어요. 자신의 복심은 김경수가 맞거든요. 확실한데 얼마 전에 경기도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김동연을
푸시해줬죠. 완전히 뭐 끌어안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김동연이 끌어내기죠. 이재명을 끝장을 좀 내줘. 뭐 이런 식입니다. 왜 이런가 하면은요. 정치 분석을 우리 이야기만 자꾸 들었던 사람은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야권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요. 친문하고 이 친명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진짜 적대적입니다. 적입니다. 괜히 수박 있고 뭐 개딸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수박으로 불리는 이 친문 범친문 세력들은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을 아주 뭐 재앙으로 봅니다. 재앙으로. 겉으로는 그들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 뭐 같은 편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지금 여권에서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윤 친한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완전히 불구대천이다 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도 노무현 때도요 친노 세력하고 정동영 세력이 있죠. 친정 세력 정통들 그들 사이도 사실은 원수였죠, 원수. 불구대천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였었죠. 근데 이 문재인과 이 이재명, 친문, 친명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겉보는 것하고 달라요. 야권에 있다 그래서 한 통속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번 그 재판 1심 판결을 한 그 한성진 판사, 그 사람도 라인으로 따지면요. 친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관합니다. 굳이 따지면은 문재인, 김명수 라인이죠. 이것 또한 저는 영향을 줬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판사 자신의 정의로운 심판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영향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때문에 반명, 비명, 달리 말하면 친문이 되겠습니다. 친문 대표 선수를 일단은요. 문은 김경수를 점 찍은 것은 맞는데 만일에 여차직한 상황 속에서 김동연이 치고 올라오면 김동연 쪽으로 이제 이 손을 들어줄 사람이에요. 그 문재인은 어쨌거나 이기는 쪽에 이제 줄을 댈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볼만한 어떤 경쟁이 될 것이고 향후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1심 선고가 저거에 터졌잖아요. 그 사이에 위정교사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여론조사가 나올 거라고요. 그때 이재명 지지율이 빠지는 걸 봐야 됩니다. 얼마나 빠지는지. 그리고 그 빠진 지지율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봐서는 김부김에게 일부 갈 수도 있지만 김동연이 이니시티브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동연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중량감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경기도지사 되면서 일약 대선 주자군에 이제 올라가 버린 거죠. 본의 아니게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김의 다른 한 사람 김두관은요. 옛날부터 뭔가 계속 도전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리고 이제 새도 없어요. 김두관도. 그리고 김두관도 사실 뭐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야권에서 뜬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친문들이 김두관을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그게 삼총 상김이긴 한데요. 여기 이제 삼총 상김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느냐 이제 이건데요. 이제 변수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 변수 중에 한 개가 이광재. 사실 친문의 적장자 하면은요, 이 이광재 그리고 안희정이 되겠죠.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요, 문재인이나 저기 유시민보다도 더 그 이너스클에 있습니다. 노무현으로 볼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죠. 안희정, 그 이광재 두 사람 다 이제 이 광역단체장을 했습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안희정은 출마를 못해요. 현재로서는 복권이 안 됐습니다. 복권이. 이제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 잠깐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죠. 제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 이 말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말이 헛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인데요. 저는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복권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안희정을. 왜 그런가 하면 시기적으로 이제 복권해줘도 될 정도로 이제 사회적 정서도 국민적 정서도 좀 가라앉았고요. 그리고 안희정이라고 하는 카드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권 정치 지형을 한 방에 흔들 수 있는 카드는 그 안희정 카드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거론한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카드가 안희정이라고 봅니다. 안희정이 일단 출진하게 되면은 야권 이재명이 없는 상태라면은 평정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정치인이 사실은 안희정입니다. 안희정. 그거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나왔고요. 자기들은 원래 안희정계였다라고 할 정도로 안희정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노무현도 좋아했지만 더 좋아했던 것은 안희정이라 그러네요. 저는 윤 대통령이
어떤 시점을 골라서 분명히 복권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야권에서는요, 안희정이 이제 대세를 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재명이 살아 있다면은 이재명하고 기르겠죠. 이재명이 없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아웃된다면은 안희정이 독주 모드를 이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는 없는 것 같아도 세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안희정은 단점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야권의 지금 양대 세력이라고 하면 친문, 친명이잖아요. 근데 꼭 그런 세력만 있는 게 아니고 전라도 세력, 김대중, 전라도 세력도 있고, 그리고 원론적 오리지널 그 친노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현실 정치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친문, 친명인들이 야권의 이제 주축인데, 그들의 지원을 받지 못해요, 이 안희정은. 문재인과 관계가 안 좋거든요. 문재인과 사이가 나쁩니다. 사실 안희정을 잡은 건 문재인이다라는 소리가 파다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대권 출마했을 때, 그 예비 경선 때, 그때 TV 토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희정이가 문재인을 공격하는 거 보셨죠? 문재인이 어버버버 하는 거 보셨죠? 그 관계가 안 좋습니다. 문재인은 안희정을 옛날부터 싫어했다 그러더라고. 자, 그런 것들이 맞다면, 뭐, 그 말이 맞겠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라는 그런, 정황이 한 번도 드러난 적 없어요. 딱 보면요. 친노 세력 중에는요. 친노 오리지널, 오직 친노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안희정, 이렇게 이광재 이런 라인이고요. 유시민도 사실은 이 범죄에 약간 들어갑니다. 유시민도 이 범죄에 약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김두관도 이제 그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문재인은 친노지만 별도입니다. 친노 문재인 라인이 따로 있어요. 이게 현재는 주류처럼 돼 있죠. 친노의 주류처럼. 근데 친노에서 적장자로 내려지는 좀 전에 제가 언급한 이런 사람들, 요 라인이 또 따로 있고요. 이것과 관계없는 별도의 라인이 있고, 지금 야권에서 가장 거대한 아우라, 거대한 정치적 어떤 그런 배경이라면 친노거든요. 근데 그 친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분화가 돼 있어요. 여러 개로. 그래서 그 안희정은 친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친문과는 오히려 적대적일 것이다. 그리고 친명하고도 뭐 그닥 이렇게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점이라 세력을 과연 움켜쥘 수 있겠나,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저는 인기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상품의 그 퀄리티, 그리고 이제 이 볼륨, 이런 것들은 타 주자군들을 압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뭐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도 그 정도로 안희정은 여러 가지 스탠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밑으로 그냥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보면은, 정치적 스탠스도 말이죠. 안희정은 보수적 그런 면모도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존경한다라고 할 정도로 야권에서도 아주 남다른 어떤 정치 칼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광재도 사실 상당히 보수적 인사입니다. 이광재도. 근데 안희정은 거기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죠. 그래서 노무현은 원래 보수 인사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제 저쪽으로 가서 저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상으로도요, 중도를 흡수하기 굉장히 좋은 인물이 그 안희정이죠. 자,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평소에 가장 지지하고 싶었던 정치인이 안희정이라고 하니까 저는 분명히 사고를 칠 것으로 봅니다.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봐요. 근데 그 카드를 갖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지금 두고 봐야 됩니다. 야권을 흔드는, 야권에서 새로운 어떤 세력을 만드는 쪽으로 그냥 몰아줄 것인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안희정을 여권으로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무슨 말이 안 되느냐고요? 모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 윤석열 대통령 그 정도로 대통령 입장에서 구사할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개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정도만 일단 언급하고요. 이광재 또한 여기도 사실 대권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죠. 지역 기반이 강원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에 총선에서 안철수와 붙었는데, 분당에서 이겼더라면은 또 모르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대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는데, 이제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요. 만일에 이 모든 것들이 아니다 싶으면은 이탄희 같은 이런 소장파 쪽으로 이렇게 또 카드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뜨지 못한다. 전부 다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여권한테 눌린다 싶으면요, 번외로 지금 되어 있는 이제 인물이 하나 있죠. 제가 이제 이걸 거론하면 뭐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실제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이 가장 견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유시민입니다. 유시민과 문도 관계가 안 좋다니까요. 근데 옛날에요, 수년 전에 이재명이가 이제 뜨기 전에, 완전히 뜨기 전에, 이낙연이가 그 당시 지지율 1위를 달릴 때인데요, 야권. 유시민이가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야, 놀랍게도 유시민은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안 올라오잖아요. 단숨에 10몇 프로 나오면서 2등 딱 하더라고. 그걸 보고 그냥 깜짝 놀랐죠. 그런데 갑자기 그 뒤로는 여론조사에 안 나오더군요. 그 누군가에게 압력이 들어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야권 안에서 유시민은 인기가 없어요. 야권 안에서 적이 많고 완전 그야말로 나홀로 독불장군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주변에 새가 없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유빠들만 좀 있지 정치적 어떤 그런 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민주당에 놀아야 될 인물이 자꾸 정의당으로 가가지고 노회찬, 뭐 심상정 이런 것들하고 그냥 정치했잖아요. 진중권 뭐 이런 것들하고. 그러니까 유시민은 그게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설령 그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뭐 그런 거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더라도 어렵지 않겠나 이런 것이 이제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을 꽂기는 어려운데요. 삼총 중에는 김부겸, 상김 중에는 김경수와 이 김동연의 이제 양자 대결인데 이 세 명 모두 제가 볼 때는요 강한 후보들이 아니에요. 누가 되든 제가 생각에는 현재 여권에서 누군가 이렇게 정해지면 이길 수 있는 카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 명 중에 한 명 되는 게 저는 좋겠어요. 진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싶다. 그런데 만일에 그게 안희정이 되면은 이게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는 또 가봐야 됩니다. 근데 그 안희정은 반드시 야권으로만 간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 큰 그림이 있다 그러면 모릅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거기에는 좀 김한길이 항상 대통령 주변에 포진해 있잖아요. 어떤 카드를 던질지 모릅니다. 제3지대에서 뭘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카드가 있습니다. 안희정은 어차피 친노 친문 뭐 이쪽 세력이 아니고 친노 그 적장이기 때문에요. 적장자기 때문에 친노 타이틀을 들고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친노 친윤이 될 수도 있어요. 안희정이 친노 플러스 친윤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좋아하는 정치인이 원래 노무현 안희정이었잖아요. 요즘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신다 그럽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 김한길이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런 걸 하는 사람 아닙니까? 창당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창당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예민한 이야기인데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